2026년 6월 1일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단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령되며 야외활동 전면 중단이 권고됩니다. 올여름 온열질환 첫 사망자는 이미 지난 5월에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폭염중대경보란 3단계 특보 체계. 기상청과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폭염특보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합니다. 기존 폭염주의보, 체감 33도 이상 2일과 폭염경보, 체감 35도 이상 2일 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기준은 1.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단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령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폭염주의보, 체감 33도 이상 2일 이상, 폭염경보, 체감 35도 이상 2일 이상, 폭염중대경보, 신설 체감 38도 이상 단 하루만 예상돼도 즉시 발령입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각 행동.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야외 활동과 야외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 물류센터, 농촌 작업장 등 취약 사업장은 자체 점검에 들어가야 하며 가장 더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가까운 무더위 쉼터로 이동하고 주변 독거노인의 안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기상청은 폭염특보 구역도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야외 활동, 야외 작업 즉시 전면 중단, 오전 11시 오후 5시 외출 금지, 무더위 쉼터 이동, 취약계층 안부 확인입니다. 이미 시작된 위험, 5월 첫 사망자 발생.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첫날인 5월 15일,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역대 가장 이른 첫 사망 기록이었으며 당일 폭염특보조차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일 서울 최고 기온은 31.3도에 불과했습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70%에 달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2026년 첫 사망, 5월 15일, 80대 남성, 역대 최저 기록, 당일 폭염특보 없음, 기온 31.3도에서 발생,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 높을 확률 70%, 기상청입니다. 온열질환 종류, 열사병 vs 열탈진. 온열질환은 위험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고 땀이 나지 않으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열탈진은 반대로 땀을 과도하게 흘리고 피부가 차갑고 창백하며 극심한 피로와 메스꺼움을 동반합니다. 빠른 구별법은 땀이 납니까 여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열사병, 땀 없음, 피부 뜨겁고 건조, 의식 혼탁 즉시 119, 열탈진, 땀 과다, 피부 차갑고 창백, 극심한 피로, 땀이 없고 뜨거우면 열사병 즉시 119 신고입니다. 열사병 응급처치 골든타임. 열사병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후 환자를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얼음팩보다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서늘한 물을 몸 전체에 적셔 체온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절대 물이나 음료를 입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의식이 있다면 스포츠 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해 주세요. 핵심 포인트는 1단계, 즉시 119 신고, 2단계, 서늘한 곳 이동, 옷 느슨하게, 3단계, 15에서 20도 물을 몸 전체에 적시기, 얼음팩보다 효과적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노인, 기야외 근로자, 만성질 환자. 정부는 2026년부터 폭염 취약계층을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에 나섭니다. 노인과 독거 어르신은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하루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합니다. 야외 노동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이 법제화됐습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복용자는 더위에 특히 취약하므로 주치의와 폭염 대비를 상담하세요. 핵심 포인트는 노인, 폭염특보 시 생활지원사 하루 1회 이상 안부 확인, 야외 근로자,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의무 휴식, 법제화, 만성질환 약 복용자, 더위 취약, 주치의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폭염 대처 7가지, 수분, 구외출, 쉼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폭염 대처법 7가지입니다. 첫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장 뜨거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셋째, 무더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안전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손목과 목 뒤에 차가운 물을 대어 체온을 낮추세요. 다섯째, 실내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고 외부와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핵심 포인트는 갈증 전에 물 마시기, 하루 1.5에서 2리터, 오전 11시 오후 5시 외출 자제, 책 넓은 모자 필수, 무더위 쉼터 미리 파악 안전디딤돌 앱 또는 safekorea.go.kr입니다. 음주, 카페인 자제와 폭염 특보 알림.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하고 탈수 속도를 높여 온열 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음주 다음 날까지도 야외 운동과 작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도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악화시키므로 폭염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 날씨 앱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폭염특보 푸시 알림을 설정해두면 폭염 중대경보 발령 즉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음주 후 야외 활동 절대 금지, 탈수 가속, 다음 날까지 자제, 카페인, 알코올 음료는 탈수를 악화시켜 온열 질환 위험 증가, 기상청 날씨 앱 안전디딤돌 앱 폭염특보 알림 설정입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만큼 폭염 중대경보에 항상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날씨누리, 질병관리청, 국민재난안전 포털 세 곳을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세요. 무엇보다 나와 주변 가족, 이웃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